저는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드레스 때 오른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저는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 배너관처럼 저렇게 샤프트를 하나 껴놓고 저렇게 하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저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몸 구조를 생각해보시면 척추를 중심으로 스윙 아크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길어지려면 왼손목이 펴져야 되죠. 그럼 얘는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왼쪽이 높아진 것만큼 오른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내려가면 어떻게 되면 얘가 접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왼팔이 보이죠. 근데 자꾸 오른팔이 이게 펴지려고 하는 순간 이 정렬도 자꾸 왼쪽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열죠. 왜 열까요? 얘를? 내가 몸을 이렇게 열잖아요. 열고 얘를 이렇게 내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왼쪽은 높아지고 오른쪽은 낮아져요. 우리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놓치고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잡는데 보통 아마추어는 공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정렬이 다 깨지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볼을 깨끗하게 컨택을 시킨다는 거를 잘 고민을 한번 해보죠. 다운 스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볼이 먼저 맞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면이 먼저 맞아야 될까요? 볼이 먼저 맞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깨끗한 픽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 한번 해보자는 거죠. 클럽 헤드 아크가 지면에 닿기 전에 클럽 페이스가 볼을 치는 위치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임팩트 순간에 클럽 헤드는 지면에 안 닿은 상태죠. 그럼 왼손목 코킹은 어떻게 돼야지 지면에 안 닿을까요? 레벨과 엉코가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레벨 상태로 오른 팔꿈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레벨을 유지하고, 그렇죠. 그래서 임팩트 순간 클럽 페이스가 스위스 스팟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윙 아크의 반경이 조금은 짧아져야 된대요. 오른 팔꿈치가 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순간까지도. 클럽 헤드 아크 반경이 짧아지려면 임팩트에서 오른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면 안 되겠죠. 계속 들었던 레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드레스 때 저는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 프로님한테. 어드레스 때 오른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저는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 배너관처럼 저렇게 샤프트를 하나 껴놓고 저렇게 하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저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몸 구조를 생각해보시면 척추를 중심으로 스윙 아크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길어지려면 왼손목이 펴져야 되죠. 그럼 얘는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왼쪽이 높아진 것만큼 오른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내려가면 어떻게 되면 얘가 접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왼팔이 보이죠. 근데 자꾸 오른팔이 이게 펴지려고 하는 순간 이 정렬도 자꾸 왼쪽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스트로크 반경을 짧게 하는 기하학적인 적절한 방법을 보시면 임팩트에서 왼쪽 어깨는 어드레스 때보다 높겠죠. 왜냐하면 얘를 계속 길게 쓰기 위해서. 그러면 그립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플랫한 왼손목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플랫해지면 얘는 벤트가 되겠죠. 벤트가 되면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잡혀요.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양쪽 플라잉 엣지를 맞추고 왼발을 뒤로 뺀 상태에서 여기서 고관절을 접어서 그대로 숙여서 스탠스를 이렇게 놓고 얘가 이렇게 들어와도 상관이 없죠. 근데 보통 아마추어는 스탠스를 언제 잡을까요? 어드레스를 할 때. 프로하고 제일 큰 차이점. 먼저 잡아요. 얘를 잡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정렬이 잘 안 나오는 거로. 대부분 선수들 공 칠 때 이렇게 어드레스 루틴 어떻게 하세요? 프로님들. 이렇게 쓰시나요? 타깃이 이쪽이 평행으로 해서 이렇게 놓으시나요? 열죠. 왜 열까요? 얘를? 내가 몸을 이렇게 열잖아요? 열고 얘를 이렇게 내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왼쪽은 높아지고 오른쪽은 낮아져요. 이렇게 맞추면 뭐를 우리는 자동으로 또 맞추는 걸 수도 있냐면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맞추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스탠스 잡으면 왼손 잡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는 어디를 먼저 잡냐? 얘를 먼저 잡아요. 우리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놓치고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잡는데 보통 아마추어는 공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정렬이 다 깨지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익스텐서 액션호를 적용하여 왼팔을 스트레칭하고 가능한 몸에서 멀리 유지하고 오른 팔뚝을 클럽 샤프트와 인라인을 시키래요. 익스텐서 액션이 뭐였냐면 얘를 계속 당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당기면 얘가 밑으로 가지만 3도를 계속 당기면 손이 내 몸에서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죠. 그래야지 얘가 맞아요. 왼팔 플라잉 엣지, 오른팔뚝 플라잉 엣지가 근데 우리가 힘을 뺀다는 명목하에 손이 내 몸에 가까워지잖아요. 다 깨지는 거예요, 또 이게.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선수들이 어드레스 했을 때 그립 끝이 어딨냐면 발끝에 있어요, 대부분.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립 끝이 대부분 이 발끝에 있다고. 손하고 이 몸하고 간격이 좀 먼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오는 또 부작용이 뭐냐면 내가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꾸 힘을 빼려고 해서 가까워지죠. 그럼 다 깨진 거예요. 얘도 깨져요. 저는 이 미스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팔뚝 정렬이 깨져요. 그래서 디셈버 어드레스에서 디셈버가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멀어진 것도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플레인 앵글이 업라이트 해질 수도 있고 플랫 해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베노간 5레슨 이제 김민호 프로가 했을 때 이거 나왔잖아요. 이 붕대 감은 거. 근데 물론 그 일러스트가 좀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이 팔꿈치가 가까워지는 것도 익스텐서 액션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당기지 않으면 양쪽 팔꿈치는 어떻게 되나요?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당기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베노간의 5레슨지 이거를 골핑 머신에서는 뭘로 설명하냐면 익스텐서 액션으로 설명을 해요.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라인을 지키고 당기고 그대로 지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드레스 때 오른 어깨가 왼 어깨보다 조금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왼팔이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측면에서 봤을 때 얘가 안 보이는 순간 어깨 정렬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